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2학년 수시 대학교 분석방송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고교 추천이랑 미래인재,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랑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방송 뒷부분에 고교 추천 합격 예측 환산 점수로, 그러니까 등급이 아니고요. 환산 점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 예측 데이터를 공개해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을 이화여자대학교 환산 점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화여자대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요번에 대학교 순위를 이제 올려놨을 때 7위부터 1위까지 그 순위 안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들어가 있었고, 그 밑에 댓글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대 수준을 컨쇼가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선발하는 이런 전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좀 수준이 있는 아이들이 합격하는 라인들이 좀 있어요. 걷다가 경희대학교나 외대 같은 경우는 이공계가 없잖아요. 이공계가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했을 때 경희대랑 외대보다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중앙대랑 동일시 봐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 이 여학생들을 이제 하는 학부모님들은 생각보다 이대를 아직까지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런 수준인데, 솔직히 중앙대보다 이대가 요즘은 이제 좀 더 약해졌다라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학 전형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라고 보시면 첫 번째, 약학대학이 이제 수시로 해서 뽑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약학대학을 뽑을 때요, 약학전공이라 그래서 자연계를 20명을 뽑고요, 미래산업 약학전공이라 그래서 문과 아이들도 10명을 뽑는데, 요 미래산업 약학전공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 공지에다가 올리도록 하고요. 22학년에 AI 융합학부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라인인데, 이거를 수시로 해서 신설돼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래 인재 전형에서만 뽑기 때문에 교과 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라면 AI를 내신 등급이 좋아요. 그러면 AI 학과 가는 것도 좋겠지만 컴퓨터공학과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른기에는 일단 패스하고요. 고른기에 많이 뽑는데요, 이번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일명 고교 추천인데, 이게 작년에는 선발 인원이 21학년에는 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5%, 최대 인원 5%에 10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2배의 인원을 늘려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년에 아마 경쟁률이 작년 비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알다시피 합격선이 조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체크해야 되고, 이번 시즌에 고교 추천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경쟁률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큰 변화사항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형 방법은 서류 100%고요. 그러고 이 안에는 면접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얘네 전공적 합성 안 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진짜 전공적 합성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 예를 들어 갖고 생명을 준비를 했어요. 생명을 준비를 했는데 생명이 생각보다 인기과고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통계학과를 집어넣게 돼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인재는 통계학과가 생각보다 좀 비인기과 이런 라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과보다는 경쟁률 따지면서 미래인재를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전공적 합성 안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최저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교 추천이 교과 전형이에요. 보통 교과 전형에 최저가 존재하고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요. 보통 학교들이. 홍대랑 경희대 빼고요. 그런데 얘네는 매년 요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교과 전형에는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요. 학종에다가 최저를 반영하다 보니까 요 학종의 최저가 정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한 1.5등급 아이들이 지금 합격선을 구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만일 내신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2등급 대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계산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문과랑 이과가 차이가 없어요. 문과, 이과가 다 어떻게 뽑냐면 둘둘둘이에요. 네. 3개 영역 등급 6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높은 겁니다. 최저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미래인재 좀 등급이 부족해요. 2등급 대 후반 이런 아이들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네, 한번 도전해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의외과는 4개 등급 합 5예요. 와, 의대 엄청 높아요.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약학전공입니다. 약학전공도 4개 합 5예요. 의대랑 똑같아요. 이 얘기는 솔직히 의대 수준의 아이들보다는 약학대학 아이들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의대 가려는 아이들이 받쳐서 올 건데 이렇게 최저가 똑같아져 버리면 네, 약학전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아이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솔직히 1.6등급 아이들, 뭐 1.8등급 아이들도 서류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면 약학전공 한번 해볼 만해요. 이해가시죠? 왜 그러면 의대 라인 아이들이 위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최저를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리고 스크램튼이 있는데 스크램튼 학부 같은 경우는 3개 합 5예요. 둘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램튼 같은 경우도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등급이 모자라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있으니까 잘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리고 전공적 합성 안 보니까 경쟁률 잘 따지면서 네, 찾으면 빵꾸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서류에 대한 수준도 중요하지만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대는 최저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고교 추천 전형 좀 보도록 할게요. 고교 추천 전형은 좀 봐야 되는 거는 인원, 네, 제한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5명까지만 됐다라면 요번에는 5%인데 최대 10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늘어날 거고, 일단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네,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쟁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경쟁률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작년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점수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 데이터 비슷하지 않은 이상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네, 빠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금 네, 대학교 학과를 찾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면접이 있어요. 단순하게 뽑았다라면 면접 20%인데 솔직히 2대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 전형 집어넣는 아이들은 솔직히 서류 분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 서류 분석해가지고요, 서류 신뢰도를 맞춰야 되는데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나 아니면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 서류 신뢰도 면접인데 그렇게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솔직히 면접을 더럽게 잘 봤다라 그래서 이 수치 80%의 저 정량화된 저 수치를 뒤집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내가 등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신뢰도를 잘 넘기는 정도로 봐야지, 면접 잘 봐갖고 뭔가 뒤집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2대 고교 추천은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점수 자체가 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성취평가라고 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10%가 들어가는데 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가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B 받은 점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A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CD 받은 아이들이 이 B로 보니까 CD를 받았다는 건 8.6이죠. 점수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CD 받은 아이들은 지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A, B는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반영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10%가 들어가겠지만 저 10% 갖고 80%를 또 뒤집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A, B 나온 아이들이 그냥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봐야 되는 건 그러면 교과 과목들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요 밑에 논술이랑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고교 추천 전형 교과인데요. 일단 전과목 들어갑니다. 전과목을 보는데요. 3학년 1학기까지 보고 학년 가중치 없어요. 그냥
원래 이대는 학년 가중치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25%, 25%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3.333, 33. 이렇게 가겠죠. 또 하나는 이수 단위인데요. 이수 단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 90%예요. 일반 선택 과목이 90%고 진로 선택 과목이 10%인데 아까 말했지만 A, B가 모두 다 A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큰 반영 비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택 등급이 있는 이 등급 자체를 환산했을 때 그 점수가 좋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산 점수를 이 아래에 있는 성적 산출 방법을 통해서 환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환산을 했을 때 8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저희가 만든 이 환산 점수는요, 평균 컷이 아니고요. 70에서 80 컷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빠지는 데에 딱 계산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국어 국문과랑 영어 영문과는 783, 781.81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라고 하시면 이게 한 1.5등급인데 이 1.5등급 뒤에 숫자가 좀 틀린 겁니다. 1.5등급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영어 영문과 뒤에 숫자가 조금 1.5 초반이고요. 국어 국문과 같은 경우는 1.5 후반대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겁니다. 단순 등급만 보면은 국어 국문이랑 영어 영문 다 1.5등급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환산을 해보면 저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산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치외교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785.74 똑같이 형성됐잖아요. 이게 한 1.4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뒤에 소수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경제학과를 보실 때는 솔직히 경영학부랑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보통 관심사가 이쪽으로 쏠려져 있는데 확실히 경제학과가 경영학부보다는 매년 점수 컷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돼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1.5등급대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3등급대까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 점수가 모자르다라면 경영보다는 경제학과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좋고, 심리학과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인기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등급대 초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1.4등급대 초반 이런 형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요. 교육학과 사범계열 얘네도 좀 교육 라인의 사범계열 얘네도 좀 인기과다라고 보셔야 돼요. 788점이나 나온다라는 건 1.3등급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783점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아교육과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 초등교육과는 이거 교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기과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1.2등급대 초반 라인으로서 790점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교육과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787, 사회교육도 787점대 요 정도 수준에서 한 1.35에서 1.4 한까지 한 1.412 여기까지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과학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선발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통계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통계학과도 가보면 수학만 하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점수차가 좀 나거든요. 얘네는 1.4등급대고 얘는 1.5등급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수점인데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5대로 끝나고 이건 3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환산해보면 점수차가 좀 벌어지고요. 화학생명분자는 인기과입니다. 그죠? 인기과다 보니까 785점 정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한 1.4등급대 초반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얘네들은 추합의 점수대가 크게 흔들리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는 아까 그거 말해드렸잖아요. AI 학과는 미래 인재로 뽑다 보니까 AI를 지원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교과가 된다라면 그냥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로 진짜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과가 생각보다 점수대가 한 1.6등급대, 1.5등급에서 6등급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보안이라고 있는데 쟤네들은 1.6등급 좀 후반대까지도 충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옮겨 탄 다음에 교과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비인기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
식품 생명 같은 경우도 생명을 준비하는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한 1.6등급 되고 얘네는 한 1.55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화공신 소재는 알다시피 인기과고요. 환경도 이제는 인기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는 785.74 정도가 되는데 요게 한 1.4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785.74보다도 한 9에서 786점대 초반 요렇게까지도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비인기가입니다. 여기는 좀 비인기가라서 점수대가 좀 흔들리면서 빠지는 것도 있고요. 휴먼기계 같은 경우가 더 비인기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요 전자전기랑 휴먼기계 바이오 있잖아요. 얘네들은 솔직히 한번 해볼 만해요. 내신 등급이 좀, 그리고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흔들리면서 빠지는 것도 있고, 얘네는 한 1.5에서 한 1.6대 후반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고, 식품영양학과도 779점이니까 한 1.6대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도 비인기가 라인이니까,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화여자대학교로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런 학과들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떠세요? 컴퓨터 좋아한다면 사이버 보안 요런 거를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대학교 분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하나 공지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2022학년 입시 설명회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조만간 날짜를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건데 아마 수요일날 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네, 라이브로 해드릴 테니까 202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설명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아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